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지난밤 술에 취한 왕의 품에서 엉겁결에 키스를 허락해버린 지영의 눈빛은 분명 흔들렸습니다. 당황했지만 눈물이 고인 이연의 얼굴 앞에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그녀. 사실 이렇게 예쁘게 우는 남자한테 반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 임송재가 요청한 것처럼 둘은 확실히 쌈을 쌌는데 방송 본 분들 모두 심쿵하셨을 장면. 도대체 이채민 이 배우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지영을 대합니다. 지영의 마음은 황당하다 못해 열받아 국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부셔버릴 거야. 뭐야? 나 혼자 흔들린 거였어? 그냥 술김에 아무 여자한테나 한 거야? 지영은 분노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채 차가운 공기를 뿜으며 이현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어제의 기억이 드디어 떠오른 이현, 당황하며 말을 더듬고 지영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씁니다. 폭군의 달라진 행동에 마음이 풀린 지영. 하지만 술김에 키스한 이현에 대한 불만으로 오늘은 먹여드릴 기분이 아닙니다라며 튕기지만 마음은 콩닥콩닥. 매일 같이 밥상 앞에서 마주하는 이현의 눈빛이 어쩐지 오늘부터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지영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던 이현. 보통의 여자들에겐 놀이개라도 선물할 텐데 지영에겐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최상품의 식재료를 구해주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이연의 키스 이후 둘 사이 미묘한 감정은 어식을 거듭할수록 커져갑니다. 둘이 실수가 아닌 진짜 키스를 하게 되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둘 사이 어떤 계기로 확 깊어질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대해라 사신단. 궁궐의 긴장감과 함께 낯선 발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대국에서 온 사신단들은 화려한 행렬과 함께 자신들의 숙소를 셋이나 데리고 와 시작부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단순한 외교 사절의 예법이 아닌 맛으로 조선을 시험하겠다는 뚜렷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웅성였고 대신들은 혹여 사신들이 조선의 음식을 깎아내려 약점을 잡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 사신들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미식에 목숨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맛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곧장 흠을 찾고 그 나라의 품격까지 논할 자들이었죠.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령 숙수 지영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궁의 체면을 지키고 조선의 자존심을 걸고 사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찬. 지영은 두려움 대신 사신들의 기호를 조사하며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지영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번쩍이는 아이디어, 사신들의 고향의 맛을 빌려오되 조선의 식재료로 재해석하는 것. 지영은 곧 한국식 중국 요리의 원형이 될 새로운 한 상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춘장의 풍미와 된장의 깊은 맛을 결합한 검은 소스, 얼큰한 해산물 국물 요리, 새콤달콤한 튀김 요리, 그리고 산의 진미를 가득 담은 화려한 채소 요리까지. 이 모든 것은 훗날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라 불리는 요리들의 시작이었죠. 지영의 도전적인 요리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숙수들은 낯선 조리법에 눈살을 찌푸렸고 궁궐의 여인들도 걱정을 하죠. 수락관의 숙수들은 그런 이방 요리로 사신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걱정을 하지만 지영은 불안 속에 밀어붙입니다. 그런 그녀의 곁에는 음식에 있어선 편견 없이 냉정한 이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영이 만들어준 된장 파스타의 기억이 떠오른 이연은 짧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은 지영에게 용기를 주었고 곧 새로운 소스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을 살리면서 춘장의 농밀한 풍미를 더한 깊은 소스, 바로 짜장면. 마침내 음식이 완성되어 사신들의 식탁에 올려지고 처음에는 고개를 젓던 그들이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맛본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경악했고 경이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사신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음식은 멀리 대국에 알려야 한다. 저 여인을 조선에 두는 것은 아깝다. 반드시 우리 제국으로 데려가야 한다. 강목주는 재산 대군과 함께 조선의 대령 숙수를 대국으로 데려가라고 부추겼고 사신들은 조선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며 흡족해했죠. 그들의 시선이 지영을 향해 번뜩일 때 이현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집니다. 과인의 사람을
감히 빼앗으려 하다니. 사신들에게 지영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현의 노력은 그간의 외교 정책 중 가장 힘든 과제가 됩니다. 이제 사신들의 탐욕과 이현의 보호, 그리고 지영의 도전이 맞부딪히며 궁궐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듭니다. 지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현을 위해 새로운 디저트 티라미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연히 연못가에서 홀로 앉아있는 이현을 보게 됩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폭군의 위험보다는 외로운 남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졌죠. 이현은 연못에 비친 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과인에게는 늘 화가 있었고 곁에 칼이 있었다.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은 그런 마음을 잠재우는 것 같구나. 지영은 주머니 속 작은 종지를 내밉니다.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가 이런 간식을 해주셨어요. 잠깐이나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종지와 지영을 번갈아가며 봅니다. 입에 넣자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그동안 쌓인 분노와 외로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영을 바라봅니다. 폭군의 눈빛이 아니라 한 여인을 향한 사내의 눈빛으로.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지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이현은 무심코 손을 들어 그것을 고쳐주려다 잠시 멈춥니다. 지영 역시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려 피하지 못했습니다. 짧고도 긴 정적,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단순히 왕과 대령 숙수의 관계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아주 미묘한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함께 이현과 지영의 사랑을 응원하게 되는 폭군의 셰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함께 댓글로 이 둘을 응원해주세요.